6.25 전쟁 73주년을 맞아 국가를 위해 희생한 영웅들의 헌신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 땅 어딘가에 누워 계실 6.25 참전 용사. 마지막 한 분까지 가족 품에 돌려보내기 위한 노력 계속됩니다. 군의 사기 진작과 국민들의 호국 안보의식 제고를 위하여 6월 호국보훈의 달 특집 국방 포커스. 국립서울현충원과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식단의 노력 들여다보고 호국보훈의 의미를 되새겨봅니다. 국방에 대한 모든 것 국방 포커스. 호국보훈의 달 6월의 나라 사랑의 의미에 대해 이분들 말씀을 꼭 들어보고 싶어서요.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직접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립서울현충원장 김수삼입니다.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이렇게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장 이건훈입니다. 이런 의미 있고 뜻깊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는 6.25 전쟁 발발 73주년, 또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번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립서울현충원장으로서 감회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6월이 되면 더 많은 분들이 현충원을 찾아주십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 이후에 일상이 회복되었고 또 정전 70주년을 맞이해서 많은 분들이 현충원을 찾아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이번에 6.25 전쟁에서 전사하신 오빠를 찾아서 수십 년 만에 찾아오신 할머니도 뵌 적이 있고요. 네. 또 많은 분들이 가족뿐 아니라 전우들 또 이를 찾아주셔서 외부에서 눈물을 훔치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런 6월이 되면 저도 가슴이 이렇게 그런 분들을 뵐 때마다 뭉클해지고 더욱더 이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영웅들을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자,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서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들에 대한 예우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셨다고 하셨는데 어떤 부분입니까, 원장님? 예, 인류 보훈, 국가가 끝까지 보훈을 책임지는 또 그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희생한 분들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이것을 국정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현충원도 그동안 해왔던 일뿐 아니라 좀 더 찾아주시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셔틀버스를 매시간 운행을 하고요. 또 그동안 주말에는 사실은 여건 때문에 운행하지 못했는데 좀 토요일 날 또 운행을 하고요. 네. 무엇보다도 이제 현충원에 찾아주실 때에 해설하는 프로그램도 저희들이 마련했는데 또 오시는 분 중에 이렇게 걷는 게 그렇게 불편하신 어르신들도 많이 계십니다. 네. 그래서 버스로 이렇게 투어하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저희들이 좀 마련했고요. 또 저희들이 이제 지금 중점을 두는 것은 서울에 계신 분들은 그래도 현충원을 찾아줄 수가 있지만 좀 전방이라든지 또 오주에 계신 분들은 찾아오기 좀 힘드신 또 유공자들이라든지 또 청소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좀 초청하는 프로그램도 저희들이 앞으로 좀 더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식단이 국립서울현충원 안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단장님, 이번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셔서 이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6.25 전사자 유해 발굴 사업은 6.25 전쟁 당시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지만 미처 수습되지 못한 13만여 분의 호국 용사를 국가와 가족의 품으로 모시는 숭고한 보훈 사업입니다. 특히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서 6.25 전사자분들의 희생과 헌신을 추모하고 기억해야 하는 그런 달인 만큼 저희들은 한 분이라도 빨리 찾아서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기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제 호국보훈의 달을 맞으면 두 분이 어깨가 조금 더 무거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또 코로나19가 또 이제 많이 해소됐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두 분이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는 감회는 남다를 것 같아요. 생각하시는 호국보훈의 의미를 좀 살펴주시면 어떨까요? 네, 우선 원장님. 네,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자유나 또 번영 이런 것들은 국가가 일제 강점기라든지 6.25 전쟁 시에 기꺼이 이제 목숨을 바쳐서 또 희생하신 분들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6월 되면 이분들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은 후손된 우리들이 정말로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예. 무엇보다도 이제 6월에는 6.25 전쟁이 발발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6.25 당시에 전사하시거나 또는 뭐 다치셔서 나중에 돌아가신 분들을 기억하는데요. 또 아울러서 그 외에도 우리가 재난 시마다 여러 가지 이제 분야에서 목숨을 바치신 분들이 계십니다. 당연히 이제 일제 강점기에 독립을 위해서 애쓰시고 희생하신 유공자분들도 계시고요. 또 그 외에도 월남전 파병에서 또 돌아가신 분들, 무엇보다도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 국민의 안전과 희생을 위해서 막기 위해서 소방관이나 경찰관 분들도 순직하신 분들이 모셔져 있습니다. 이런 분들 모두를 한 분 한 분 기억하면 더욱더 호국 보훈의 달의 의미가 깊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올해는 특히 정전 70주년으로 호국 보훈의 의미를 되새기는데 더 큰 의미가 있는 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호국은 나라를 지킨다는 의미이고 보훈은 그 공에 보답한다는 의미입니다. 조국이 위태로운 위기에 처했을 때 개인의 목숨을 담보로 전쟁에 나서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권리라면 전쟁 후에는 그 공에 국가가 보답하는 것이 또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호국 보훈 사업이 잘 이루어질 때 국민들의 안보의식은 더욱 공고해되고 평화의 토대도 그만큼 두터워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국립서울현충원의 영명에 계신 이 순국 선열과 이 호국 영령 어떤 분들이 계신지 국민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예. 원장님이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현충원 안장 대상자는 이제 국립묘지 및 설치에 관한 법률에 이제 명시되어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려서 일제 강점기에 독립을 위해서 희생하신 독립유공자분들, 또 6.25 전사자분들이 모셔져 있고요. 이런 분들은 이제 우리가 잘 아십니다. 근데 그 외에도 소방관, 경찰관 분들도 당연히 순직하며 모셔져 있고요. 또 국가사회 유공자분들도 계십니다. 가령 박병선 박사님이라고 2011년에 프랑스 외교장과 의계를 반환하기 위해서 애쓰신 이런 분들도 모셔져 있고요. 네. 또 최근에 진료 중에 자신의 목숨보다는 환자와 동료들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돌아가신 임세훈 교수님 같은 경우도 모셔져 있습니다. 또는 외국인 분들도 모셔져 있습니다. 세 분이 모셔져 있는데요. 우리 스코필드 박사 같은 경우는 3.1 독립운동을 대해서 그 당시에 사진들을 찍어서 외국에 더 많이 알리고 이런 분들이 실제로 이제 모셔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로 국립서울현충원에는 다양한 분들이 모셔져 있는 것을 좀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사실 작년 호국보훈의 달에 김수삼 원장님께서 바로 이 자리에 출연하셨습니다. 그때 국민과 함께하는 호국 추모 공원으로 국립서울현충원을 갖고 나가겠다 하셨습니다. 그 말은 국민의 곁으로 더욱더 가까이 가겠다고 하셨는데 자, 1년이 지났습니다. 정말 국민들이 즐겨 찾는 추모공간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예.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기 위해서 편의를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뭐 셔틀버스라든지 해설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좀 보강을 하고 있고요. 네. 또 가령 들으면 자동차를 이용해서 오시는 분도 있지만 지하철을 타고 현충원을 방문하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동장역 이제 8번 출구인데요. 나오시면 거기에 이제 아트위를 저희들이 완전히 좀 새롭게 했습니다. 그동안은 이제 현충원의 사계를 담은 이제 아름다운 그런 이제 사진들을 전시했는데요. 여기가 현충원으로 들어가는 입구구나라는 걸로 해서 현충원의 역사, 또 주요한 행사, 또 마찬가지로 사계의 아름다운 또 계절의 풍경도 담고 있고요. 네. 또 그곳에 이제 묻히신 분들이 어떤 분이신지도 소개하고 또 기둥 같은 데는 우리 유공자분들이 남기신 그 말씀들을 좀 기록을 해뒀습니다. 네. 그러면 사람들이 좀 보고 그분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독립유공 활동을 독립을 위해서 애쓰셨는지도 느끼고 또 우리가 그분들 한번 기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하고요.
또 얼마 전에는 또 이 현충원에 대해서 저희 이제 그 현충원 직원들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동작 청년 회의소에서 같이 협업을 해서 담벼락이 조금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에 이제 벽화를 현충원의 풍경을 담은 벽화를 같이 또 이렇게 그리 넣기도 하고요. 그래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이제 현충원을 찾아주셨을 때 당연히 참배하고 또 그 묘역에 찾아가서 참배도 하지만 저 오시면 이제 공원과 같이 휴식도 취하고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기적으로 음악회도 하는데 또 작은 음악회 이제 버스킹이라고 해서 그런 것들도 주요 행사가 있을 때에 5월에 이제 100일 어린이 이제 100일장 그림 그리가 돼 있으면 또 가족분들도 같이 오시잖아요. 네. 또 한 곳에서는 저희들이 이제 작은 음악회를 개최해서 그분들이 좀 이렇게 음악도 들으시고 또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 가지로 준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현충원 현충문 앞에서 의장 행사를 하는 모습을 봤는데요. 네. 의장 행사를 본 국민분들이 뿌듯하다, 뜻깊다 이런 반응을 많이 보이셨는데 네. 이 원장님이 보시기에는 그 현장에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대단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 4월에 저희 이제 현충원에 같이 있는 군악대, 의장대 정례 행사를 결의을 마당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전통 무예 또 무술들을 보여주기도 하고 직접 대련하는 모습도 보여줬고요. 또 전통 악기 또 현대 악기들이 어우러져서 연주도 하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말로 춤새도 넣고 뭐 같이 좀 이렇게 춤도 추시고 정말 흥겨워했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어린 아이나 이런 애들이 전통 무예나 이런 대련하는 모습이나 동작 시험 이런 걸 보면서 너무너무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정례 행사뿐 아니라 매주 현충원 의장대가 일주일에 이제 화요일, 목요일 2번 11시 20분 정도 그 현충문 앞에서 교대식하고 또 이렇게 동작 시범들을 봅니다. 아주 절도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많은 방문객들이 즐거워하고 또 행사 끝나고 나면은 같이 이제 의장대 이제 병사들하고 같이 사진도 찍고 하는 그런 아주 좋은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정말 그 지긋지긋했던 코로나19 이제 상황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이 바로 호국 보훈의 아닙니까? 네. 많은 분들이 현충원을 찾을 것 같은데 원장님 준비하고 계신 거죠? 예, 저희가 피부로 느낍니다. 확실히 이제 올해는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고요. 저희가 한번 살펴보니까 예년에는 연중 한 220만 명 정도가 현충원을 찾아주시더라고요. 그리고 6월에는 한 50만 명. 그런데 이제 코로나 때는 거의 한 100만 명 수준이었는데 올해는 아마 예년 수준을 회복하고 많은 분들이 찾아주실 것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하여튼 그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로 세심하게 신경 쓰고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위해서 편안하게 영면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드리는 거. 국가가 해야 하는 최소한의 예우입니다. 이번에 국립서울현충원에 무명용사 봉안시설을 신축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많은 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또 우리가 묘역이라든지 이렇게 이름을 알고 또 어떤 그렇게 돌아가셨는지 알고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정말 이름도 없이 어디서 어떻게 돌아가신지 정말로 전국에서 산하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바로 이런 분들은 이제 무명용사 분인데요. 지금 저 현충탑 지하에 한 5,800여 분의 무명용사가 모셔져 있는데 저희들이 늘 보면 안타까운 게 이제 그 지하에 모셔져 있어서 안타깝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작년부터 이제 연구도 용역도 하고 스터디를 많이 해서요. 지금은 저희들이 그 현충원에 와보신 분은 알으실 텐데요. 옆에 정말로 수양 곳곳에 핫플레이스가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는 그곳에 조금 이렇게 그 벚꽃도 즐기시면서 또 우리 무명용사들을 좀 기억하고 그분들 희생을 한번 좀 되새겨보면 좋겠다 해서 그 일대를 추모 공간으로 좀 조성할 계획을 갖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혹시 6월에 피는 꽃 중에서 꽃말이 희생이라는 혹시 꽃을 알고 계신 분 계십니까? 지금 현충원 오면 많이 피어 있습니다. 희생? 산딸나무입니다. 지금도 아마 오면 저 일부 지기도 했지만 이제 산딸나무를 바라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거기 추모 공간에는 벚꽃과 어우러서 좀 입구에
이 산딸나무도 조금 식재를 해서 희생의 의미를 좀 더 되새길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 무명 용사분들 사연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픈데요. 사실은 그동안 이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과 장병들이 각고의 노력으로 발굴을 어렵게 해내시는데 사실은 발굴보다 감식이 더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발굴하고 감식 과정을 거쳤지만 어떤 분인지 특정하지 못하는 경우에 무명 용사로 봉안되는 사례가 좀 있다고 들었어요. 단장님, 말씀 좀 해주십시오. 실제로 저희 사업이 시작된 2000년부터 현재까지 약 13,000여 구의 유해를 발굴했습니다. 하지만은 신원이 정확히 확인돼서 우리 가족품으로 모셔진 분은 210분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신원 확인이 매우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나머지 신원 확인이 되지 않으신 분들은 저희 신원확인센터 유해보관소에 임시 안치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아직 이분들은 무명용사로 처리하지 않고 신원 확인이 될 때까지 저희 유해보관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날을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네, 네. 그렇군요. 이 신원 확인이 되기 위해서는 유가족의 유전자 시료 확보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단장님? 대부분 유해를 발굴하게 되면 유해 일부만 발굴이 되거나 아니면은 인식표와 같은 이런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이런 유품이 거의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누군지를 잘 모르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신원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발굴된 유해 시료와 유가족의 시료를 일치시키는 유전자 검사가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이런 신원 확인을 더 많이 하기 위해서 각 부처 간의 협업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캠페인들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에만 약 11,000여 분의 유가족 분들의 시료를 채취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노력들은 전부 좀 더 개선해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시료 채취를 해서 유가족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네.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국가 무한 책임의 의지를 실현하는 것. 바로 국유단위의 중요한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코로나19 상황의 악조건 속에서도요. 유해 발굴을 위해서 이름 모를 산야에 홀로 남겨졌던 영웅들을 찾아서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낸 사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께 좀 더 듣겠습니다. 저희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까지 210분의 신원을 확인해서 가족 품으로 모셔드렸습니다. 저희들은 신원 확인 향상을 위해서 특정 지역의 유가족 집중 찾기를 실시를 하고 있고 네. 2020년부터는 저희 단 조직을 확대 개편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21년에는 발굴된 유해를 감식하고 그다음에 유전자 검사를 해서 보관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바로 원스텝으로 할 수 있도록 신원 확인 센터를 개설을 해서 더욱 업무의 효율성을 높인 바 있습니다. 최근 그 유전자 분석 기법을 도입을 해서 네. 저희들이 과거에 발굴한 그 유해들은 유전자 검사를 이미 했습니다. 그런데 최신 기법으로 다시 한번 재검사를 해서 신원 확인율을 향상시킨 결과 20년 이후부터는 그 전보다는 약 3배 이상의 신원 확인율이 향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전 세계에서 전사자 유해 발굴 사업을 체계적으로 하는 국가는 미국입니다. 가장 잘하는 국가가 미국이라는 거죠. 네. 그러면 여기서 퀴즈가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체계적으로 잘하는 국가가 어딜까요?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정답입니다. 네네. 예. 아.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식단이 설립된 이후에 단장님, 지금까지 유해 발굴 현황이 궁금합니다. 네. 저희는 매년 3월부터 11월까지 연 인원 10만여 명을 투입하여 30개 사여단이 40개 지역에서 유해 발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0년부터 현재까지 총
13,000여 구의 유해를 발굴하였고 해마다 200구에서 500구의 유해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마지막 한 분까지 정말 다 신원이 확인돼서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무명 용사분들 이름을 빨리 되찾아야 되는데 단장님 이거 좀 어떻게 빨리 안 될까요? 네. 결국은 이 문제는 DNA 시료 채취가 관건입니다.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이것을 위해서 유가족분들이 요청을 하면은 바로 집까지 달려가서 즉각 시료를 채취해 올 수 있도록 신속 기동 탐문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기동 탐문반이 1년 내내 전국 행정관서와 마을을 찾아다니면서 일일이 시료를 채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1년에 약 저희들이 11,000여 분 이상의 시료를 채취하는데 이 중에서 우리 30여 명의 이 기동 탐문반이 8,000여 명 이상을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유전자 분석 기술이 발전하고 하면은 이러한 많은 시료 채취를 한 것과 비례해서 더욱더 많은 유가족을 확인해서 가족 품으로 돌려보내 드릴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신속 기동 탐문반. 이분들의 역할도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국립서울현충원의 모습, 나라를 위해 몸바쳐 헌신한 영웅들을 가족의 품에 돌려보내기 위한 노력들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두면 똑똑해지는 신기한 국방 지식, 그것이 알고 싶은 지식 포커스. 당신을 기억합니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헌신한 영웅들 잊지 않겠습니다. 숭고한 희생 꼭 이어가겠습니다. 고귀한 나라 사랑의 정신. 6월 호국 보훈의 달 특집 지식 포커스. 조국 사랑의 혼이 깃든 호국 추모공원, 국립서울현충원. 활짝 열린 소통과 공감의 공간으로 다가갑니다. 국가 차원의 숭고한 호국 보훈 사업. 마지막 한 분까지 가족 품으로 모시기 위한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식단의 노력. 함께 보시죠. 국립서울현충원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이 영면에 계신 우리나라 제1의 국민묘지이자 국민과 함께 가꾸어가는 호국추모공원인데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유가족은 물론 국가를 위해 헌신한 영웅들을 기억하고 유공자분들의 고귀한 나라 사랑의 정신을 되새기기 위해 부쩍 많은 국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립서울현충원에서는 방문객들께서 쾌적하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유공자를 추모하고 쉬어갈 수 있도록 다양하고 세심한 노력들을 계속해왔는데요. 그 모습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먼저 국립서울현충원에서는 버스킹 형식의 작은 음악회를 개최하는 등 국민 곁으로 보다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 다각적으로 애쓰고 있습니다. 작은 음악회는 방문객을 위한 깜짝 이벤트 느낌의 음악회로 관객들과 직접 소통하는 무대를 만들어 보시는 분들이 즐기고 가실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매년 5월 호국 문예 100일장과 그림 그리기 대회를 개최해 미래 세대와 기성 세대의 나라 사랑 정신이 이어질 수 있도록 힘쓰고 있는데요. 대회 수상작을 엮은 호국 문예집을 발간 배포하여 국민들에게 나라 사랑의 마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작역 지하 공간을 주요 행사 및 안장자, 아름다운 사계 사진을 전시하는 등 다양한 국민 콘텐츠를 담은 공간으로 재구성하여 호국 보훈의 정신이 국민 생활 속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게 하였습니다. 6.25 전쟁 당시 나라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바쳤음에도 미처 수습되지 못한 채 아직도 이름 모를 사녀에 홀로 남겨진 14만여 호국 용사들, 마지막 한 분까지 찾아 현충원에 모시는 숭고한 책무,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의 임무입니다. 지난 2000년 처음 전사자 유해발굴 사업을 시작한 이래 2022년 12월까지 발굴된 전사자 유해는 총 13,147구. 2007년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을 창설하고 관련 법령을 제정해
유해 발굴 사업을 국가적인 정책 사업으로 추진해 오면서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식단은 국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추구하고 대한민국 정체성을 확립하는 일, 사회 통합과 국가 품격을 향상시키기 위한 무한 책무를 이행해 왔습니다. 발굴된 유해의 신원을 확인하는 데 있어 감식은 필수입니다. 이를 위해 꼭 필요한 유가족의 유전자 시료 채취량 증대를 위해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식단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2023년 2월까지 확보된 유전자 시료는 총 9,114개. 군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한 유가족 유전자 시료 확보를 위한 노력과 함께 통일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 재향군인회 등과 협업을 통해 유해 발굴 사업 홍보를 강화, 국민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구교단은 발굴된 유해의 신원 확인율 향상을 위한 유전자 분석 관련 조직을 개편, 2021년 3월에는 구교단 내 신원 확인 센터를 개소하여 유해의 신원 확인 전 과정을 단일 시설에서 진행함으로써 신원 확인 업무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이외에도 2023년 1월부터는 23년 6.25 전사자 유가족 찾기 탐문 활동을 실시. 5월 16일 2023년 전반기 6.25 전사자 유가족 초청 유해 발굴 사업 설명회를 통해 더 많은 유해 소재 제보와 증언을 확보하고 유가족 유전자 서류 채취 등 국가적 과업에 대한 동참을 촉구하며 마지막 한 분을 찾는 그날까지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호국 영웅,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쉬이 갈 수 없는 곳, 철책이 가로놓여 있는 그 땅에서 조국에 부름받았던 이들이 이제는 국가의 따스한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려 13만여 명입니다. 그 모두를 만날 때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지치지 않고 가겠습니다. 마지막 한 분까지 사랑했던 조국, 대한민국에 사랑했던 가족들 품 안으로 돌려보내드릴 수 있도록 모두의 동참이 절실합니다. 헌신한 영웅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고귀한 나라 사랑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가는 일, 대한민국이 지속적으로 존재하고 발전해가기 위한 필수입니다. 우리가 매일 누리는 자유와 평화는 당신들의 소중한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1년 365일 마음속에 새겨야 할 국가와 국민을 위한 숭고한 희생은 대한민국은 기억합니다. 우리가 기억합니다. 네, 국립서울현충원 그야말로 국가의 성역이자 호국 공원입니다. 오늘 또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안장을 원할 경우에 그 신청이나 절차는 잘 되어 있는지 이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해 제2충원당을 건립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목도 많이 받았는데 어떻게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원장님? 네, 먼저 이제 절차에 대해서는 이제 관련 서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365일 유공자분들이 항상 이제 돌아가실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신청 받으시면 심사를 해서 곧바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절차가 홈페이지에 안내도 되어 있고 또 전화나 유선으로 문의하면 잘 안내를 드립니다. 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제 돌아가시면 한 3일 정도 해야 또는 뭐 한 4일 정도 만에 곧바로 이제 그 장례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사실 시간이 굉장히 없습니다. 그래서 또 많은 경우가 심사 대상자가 되는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병적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다든지 좀 그럴 경우에는 이제 보훈처에 재심사를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피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전 심사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전에 부모님이나 이렇게 있으면 신청하시면은 그 자격 여부를 명확하게 이제 알 수 있기 때문에 사전 심사 절차도 저희들이 마련해 두고 있으니까 잘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충원당 건립 관련해서 조금 예. 네, 그 그리고 부분도 네. 충원당은 제2충원당이 작년부터 해서 현재 23년 4월 말부로 7,200분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1충원당하고 또 제2충원당을 함께 모시는 것은 제2충원당이지만 많은 분들이 이제 모셔져 있는 분들이 명절이라든지 또 현충 이런 데 찾아오셔서 참배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국립서울현충원 원내가 너무 넓어가지고 네. 노약자분이나 아니면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꼼꼼히 둘러보기에 조금 불편하시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좀 했는데 네. 다행히 아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버스 투어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버스 투어라고 하면 버스만 타고 이렇게 횡 돌아보고 끝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이동이 이제 거동이 좀 불편하신 분들을 태우고 중요한 곳, 이제 독립유공자 묘역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또 내려셔서 해설사 선생님이 들려주는 그 해설을 들으시고 또 가서 참배하는 마음도 표하고 그렇게 하실 수 있고요. 또 중요한 곳, 또 원하시는 곳, 뭐 제일 장군묘역 같은 데 가면 전망이 정말 좋습니다. 네. 서울이 다 바라보는 그런 데는 또 내려셔서 잠시 가서 또 이렇게 보시고 또 설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되기 때문에 아마 현충원을 방문해서 참배드리고 또 이렇게 할 때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립서울현충원에 모신 분들의 감동적인 사연이 정말 많습니다. 그중에서 몇 가지만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장님. 뭐 많은 사연들이 있지만 저희서 오늘 좀 소개드리고 싶은 것은요. 한 분 할머니는 매일 충원당에 오셔서 현충원이 아침 6시부터 이제 저녁 6시까지 열지만은 충원당 이런 데 참배를 드리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 직원들이 준비도 하고 해서 9시에 여는데 그 전에 오셔서 늘 기다리셔서 매일이요? 네, 그렇게 하시는 할머니가 계십니다. 그 할아버지를. 그래서 좀 그분이 기다리기 힘들지 않도록 저희들이 직원들이 이제 의자도 준비해 드리고 그러는데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또 한 케이스는 두 분 형제가 나란히 매일 출근 전에 오셔서 충원당에 와서 아버님께 그렇게 참배를 드리고 출근하는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많은 분들이 여기 오셔서 그 어떤 부모님이나 또 정의나 이런 거를 기억하고 또 애틋하게 안타까워하면서 그래도 그분들의 희생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자, 우리나라를 방문한 세계 각국의 국가 수반들도 현충원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해서 참배도 합니다. 의미를 되새겨 보는데 아니 원장님 또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런 사례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많은 이제 외국 원수분들이 오셔서 참배를 하시면서 저보고 이곳이 너무 이렇게 아름답고 또 이렇게 좀 분위기가 그러신가 봅니다. 굉장히 그렇게 참배 드리기에 아주 고요하면서도 또 운치나 어떤 풍경이 그분들에게는 아주 인상 깊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특히 최근에는 이제 캐나다 총리 트루도 총리가 이제 방문을 했는데 네. 그분이 보통 보면 일정이 워낙 빡빡해서 참배만 드리고 이제 다른 일정을 소화하는데 이분은 이제 그 스코필드 박사 그 묘역을 직접 좀 가서 참배를 드리겠다고 해서 저랑 같이 쭉 그 묘역까지 걸어갔습니다. 네. 한 15분 정도 걸어가서 또 거기에서도 한참을 머무르고 추모의 그런 어떤 것도 하고 당신들 그 오신 분들하고 또 그 추모 기념 행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전 네. 정운천 총리도 거기 기념사업에 관련 있으셔서 같이 와서 담소를 나누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제가 뿌듯한 게 우리나라 묘역이 있죠. 국립현충원이 우리뿐 아니라 우리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외국분을 모셔서 우리가 독립유공자 묘역에 모신 것도 자랑스러운데 그 나라 또 총리께서 그걸 기억하시고 오셔서 그 묘역을 직접 참배하고 저랑도 같이 이야기도 나누면서 또 감사의 마음도 표하고 해서 정말로 그 현충원의 원장으로서 아주 그 보람도 되고 네. 아주 긍지를 느끼는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캐나다 총리님 그 키도 굉장히 크셨잖아요. 미국의 네. 총리분이 25분을 할애했다는 건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죠. 대단하다. 걸어가시는 시간이 15분이었고요. 네. 참배하는 시간까지 다 하면
현충원에 거의 1시간 이상을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이제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난 5월이었죠. 아주 뜻깊은 협력이 있었어요. 한미 간에. 보니까 한미 유해 공동 감식을 진행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지난 5월 15일부터 16일까지 양일간에 우리 단 신원 확인센터에서 한미 공동 감식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굴한 미군으로 추정되는 유해 4구에 대해서 정밀 감식을 진행하였는데요. 이 한미 공동 감식은 우리가 발굴한 미군 유해와 또 미국이 북한으로부터 돌려받거나 북한에서 발굴한 유해 또는 미 태평양 전쟁 때 무명용사촌을 지금 재개장해서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포함된 우리 국군 전사자 유해를 한미가 각각 공동으로 감식을 진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이것은 양기관이 2000년부터 약 1년에 2회에서 4회 정도 우리 한국과 미국에서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는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해서 이런 교류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고 또 미수습 실종자를 끝까지 찾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더욱더 박차를 가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맞습니다. 올해 특히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전사자 유해 발굴, 또 신원 확인으로 그동안 한미 간에 유해 봉안, 저 행사했던 거 많이 기억이 나는데 네, 그렇죠. 단장님이 조금 더 부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희들이 21년까지 총 5차례에 걸쳐 미국에 있는 우리 국군 전사자 307분을 국내로 봉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10차례에 걸쳐 우리가 발굴한 미군 유해 26구를 미국으로 봉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적인 그런 차원의 예우뿐만 아니라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이런 모습을 양국이 모두 보여줬다는 데 큰 의미가 있겠습니다. 올해는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해입니다. 작년부터 저희들이 공동 감식을 통해서 미국 포로 실종 확인국이 하와이에 있는데 네. 우리는 DPAA라고 합니다. 거기에 우리 유해가 7구가 지금 확인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올 7월에는 이분들을 국내로 모시고 오는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이런 국가적인 예우를 다해서 우리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을 모실 예정입니다. 전사자 유해 발굴 감식 사업의 발전을 위해서라면은 발굴과 감식에 있어서 현대화 기법이 필수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 사업 추진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단장님. 6.25 전사자 유해 발굴 사업은 민간군이 긴밀하게 협조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내실 있게 추진을 잘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런 유해 발굴과 신원 확인 이러한 기법들을 현대화시키고 또 대국민의 참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네. 이를 위해서 우리 유해발굴단은 유해의 제보를 받으면 이걸 조사부터 탐사, 발굴, 감식, 신원 확인, 유전자 검사, 유가족 관리까지 이 모든 절차를 원스톱으로 할 수 있도록 전사자 유해 정보 관리 체계를 구축을 해서 지금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또한 감식 분야에서도 이 전문가들의 기술을 높이기 위해서 민간 그 연구자들과 협업을 하고 또 많이 발전상을 볼 수 있도록 교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유전자 감식 분야는 콜라스라는 국제 인정 기준을 획득해서 국제적인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런 유해 발굴 사업이 지형의 변화나 고령화나 그다음에 산업화 이런 걸로 인해서 매우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연구 용역을 통해서 미래의 유해 발굴 사업의 추진 방향을 지금 연구를 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단장님, 그리고 오랫동안 우리가 염원했던 비무장지대에서의 유해 발굴 사업도 시작됐잖아요. 네네. 화살머리 고지에 이어서 또 백마고지까지 진행이 됐는데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네, 19년부터 저희 유해 발굴 감식단이 전방 사단과 같이 화살머리 고지와 백마고지 유해 발굴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화살머리 고지에는 424구의 유해를 발굴하였고 백마고지에는 작년까지 67구의 유해를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화살머리 고지는 10구의 10명의 신원을 확인하였고 네. 백마고지는 4명의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올해는 남북 관계의 긴장으로 인해서 현재는 임시적으로 DMZ 발굴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네, DMZ 특히 백마고지 일대에 유해 발굴 사업이 좀 조속히 재개가 됐으면 하고요. 들어보니까 성과도 많았네요, 그렇죠? 예. 네네. 정말 그 마지막 한 분까지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드려야 됩니다. 아직도 이를 모를 사냐에 누워 계실 12만 여구의 전사자분들이 계시거든요. 많은 국민 여러분들의 참여가 좀 필요한데 어떻게 좀 참여하면 됩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유해가 어디 있다는 소재에 대한 제보나 안 그러면 유가족 DNA 채취 등 이런 것들이 국민적인 관심과 참여가 매우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 유해 발굴 사업은 시간과의 전쟁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지형도 변하고 산업화되고 또 참전 용사나 유가족 분들도 다 80대 이상 고령이십니다. 따라서 하루라도 빨리 이분들에게 가족을 찾아줘야 하는데 실제로 이걸 위해서는 유전자 검수가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이 유전자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이 이것을 알고 참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홍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상태입니다. 혹시 이 방송을 보시고 유전자 검사를 원하시는 분이나 또는 주위에 유가족분들이 계시면은 1577-5625로 연락 주시면 저희 직원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직접 찾아가서 치료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가를 위해 헌신한 영웅들에 대한 예우야말로 국가가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이고 국가가 지속될 수 있는 기반입니다. 특히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호국 보훈의 의미를 되새겨보고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방송을 하는 이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자, 역시 또 국민의 공감대 형성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두 분 호국 보훈의 달 올해 특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저희 세대는 어릴 자랄 때도 부모님이나 또 인척 중에서 6.25에서 전사하신 분이나 또는 부상을 입고 고생하신 분들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참상을 기억하는데 요즘 세대들은 이제 6.25 전쟁이 잊혀진 전쟁이 되어가지 않나 하는 이제 우려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 젊은 세대들이 6.25를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데 아마 우리 현충원이 중요한 역할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현장의 전사자들이 하면서 그 자기 아내와 딸에게 편지를 남긴 그런 유품을 그 딸이 낭독을 한 영상 그 편지를 저희들이 만들기도 하고 했었는데요. 네. 또 이러한 자료들을 좀 더 보강을 해서 우리 젊은 세대들이 6.25 전쟁이 잊혀진 전쟁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산 역사고 우리가 늘 배우고 깨닫고 또 기억해야 될 그런 역사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호국 보훈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이런 절대적 가치입니다. 저희 6.25 전사자 유해 발굴 사업은 국가의 주요 정책을 단순히 국민들에게 알리는 차원을 넘어서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이런 의지를 국민들에게 심어줌으로써 호국 보훈 정신의 함양은 물론이고 이 모든 것이 이러한 것들이 국민 모두의 책임이라는 이런 의식을 느끼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호국과 보훈의식 함양.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우리 사회에 나라 사랑의 마음이 더욱더 확산되도록 많은 노력을 저희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두 분의 다진 말씀 그리고 국민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단장님. 6.25 전사자 유해 발굴 사업은 우리 모두의 책무이자 소중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명감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마지막 한 분을 가족 품으로 돌려드리는 그날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현충원 직원들은 현충원의 이제 두 가지 미션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먼저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희생하신 분들을 기억하고 또 그분들의 희생을 우리 후손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 역할을 저희들이 늘 다짐하는데요. 국민들도 아마 현충원을 찾아주시고요. 또 가족들 단위로도 찾아주시고 또 혹 현충원에 같이 했으면 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우리 후손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우리 그 선열들의 희생을 기억할 수 있는지 이런 많은 아이디어와 또 그런 어떤 제안이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들한테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올해는 6.25 전쟁 발발 73주년, 그리고 정전협정 70주년, 그리고 한미동맹 체결 70주년입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호국 보훈의 그런 정신과 의미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영웅, 그리고 그 유가족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의 말씀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국가를 위해 헌신한 영웅들을 기억하고 존경하는 나라,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것, 국민 모두의 노력으로 실현되리라 믿습니다. 호국보훈의 달의 특집으로 마련한 국방포커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